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과 고성, 제진을 잇는 동해 북부선 철도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가 강릉에서 열렸습니다. 동해 북부선 강릉 노선이 남강릉역 신설이 아닌 기존 KTX 강릉역을 정거장으로 활용하는 안이 제시되면서 일부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강릉 제진 단선철도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자리. 주민들의 관심은 환경영향보다는 노선에 집중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노선은 3가지. 이 중 가장 유력한 노선은 기존 강릉선 KTX 남강릉 신호장에서 분기해서 강릉선 KTX와 나란히 철도가 놓인 뒤 이후 도심 구간 앞에서 강릉과학산업단지까지 11km 구간을 지하로 연결하고 강릉 사천에서 지상으로 나와 제진까지 이어지는 방안입니다. 국토교통부가 3가지 방안 모두 남강릉역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의 강릉역을 활용한다고 못을 박았고 주민들은 정부가 의견을 무시한 채 노선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자체 단체하고 주민들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 이게 의견이 지역 발전과 같이 연결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결국 2차례 강릉 지역 설명회 모두 고성과 항의 속에 파행을 빚었고 국토교통부 측은 여론 수렴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저희가 지자체 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로 좀 그 노선 관련된 사항들은 지자체로 좀 문의를 좀 해주시고. 당초 강릉시는 동해 북부선 건설을 계기로 남강릉역 신설과 북방물류단지 건설 등 남북권 개발을 추진했지만 이번 국토교통부의 노선이 확정될 경우 계획에 적지 않은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물류나 여객 다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국토부하고 좀 지속적으로 계속 협의를 잘 해서 좀 강릉시가 이걸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튼 협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전문가들은 지하화될 경우에 물류 기능이 사실상 어렵다며 부산에서 출발하는 동해선과 동해 북부선, 북한과 유라시아 철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철도의 노선 수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제 노선보다는 사실 외곽으로 빼서 물류의 기능하고 여객의 기능을 같이 가져가는 게 앞으로 이제 강릉시가 중장기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도움을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속초 설악산 국립공원의 경우 환경과 생태 문제 그리고 속초역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터널로 통과하는 안과 우회하는 안을 놓고 저유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원주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를 마친 건데 의혹 해소 없이 밀어붙이는 사업이 과연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옥마을 조성 업무 협약 동의안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설동 한옥마을 조성 업무협약 동의안이 원주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한옥마을과 관련해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는 게 먼저라며 동의안 통과 직전 이의를 제기하고 재검토를 요구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찬성 12표, 반대 8표로 원안 통과됐습니다. 예상된 결과였지만 과정에서는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자비밀투표 결과 출석 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2표, 반대 8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이 7명인 점을 감안하면 여당 의원 중 최소 2명은 반대 혹은 기권표를 던진 겁니다. 일부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사업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투표 결과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옥마을 사업은 타 시군에서도 성공한 사례가 드물 정도로 쉽지 않은 사업인데 이렇게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겠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12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성공한 데는 3군데 정도밖에 없고 다 실패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원주시가 지금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이런 마당에 의혹에도 불구하고 한옥마을 조성 사업은 의회 동의까지 얻게 되면서 본격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련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예산 편성과 도시계획 심의 등 주요 절차마다 의혹 해소 요구와 갈등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의 핵심 시설인 놀이시설들이 설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개장 시기에 맞춰 춘천 레고시티 조성 등 연계 사업도 추진되고 있는데요.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서 레고랜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허주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테마파크 공사 현장. 대형 롤러코스터 드래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영국 멀린 측이 수백억 원을 들여 해외에서 발주한 놀이시설이 전문 조립가의 손을 거쳐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The other facilities are all under construction. We're very happy with the progress of the park right now. Very happy with the progress of all of the construction. Obviously now we're very fortunate with the weather and the rain stopping, so that helps us as well. 레고랜드 개장 시기에 맞춰 내년부터는 연계 사업도 시작됩니다. 강원도는 국비를 받아 추진하려던 모노레일이 사업성이 낮다고 보고 관광 트램 설치로 계획을 바꿨습니다. 춘천 도심 명동에서 레고랜드 사이에 전선이 없는 트램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춘천시는 레고시티 조성을 추진합니다. 시내 곳곳에 레고 상징물과 레고 벤치, 레고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레고랜드 진입도로인 춘천대교에는 무지개 분수대를 설치하고 레고랜드 호수변에는 출렁다리로 이어지는 산책길 조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 그다음 승강장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시내 곳곳에 이런 시설들을 좀 조성을 해서 관광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티켓 판매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당초 이르면 이달부터 판매를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직 가격대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티켓 가격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저희 국내 그 테마파크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그렇게 앞으로 결정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레고랜드가 정말 개장하는 것인지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 강원도는 내년 7월 개장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의혹과 논란 속에서도 레고랜드 테마파크 놀이시설은 쏙쏙 설치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개장 현실화를 앞둔 상황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국정감사가 중요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정직하게 농사만 잘 짓는 시기는 지나고 이제는 농산물도 시장의 흐름과 소비자의 기호를 파악해 제값을 받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인제군이 마케팅을 중점 지원해 장사 잘하는 농촌 만들기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민이 재배한 토마토를 선별해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마을 공동작업장. 마을 주민 20여 명이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뒤 인터넷 주문을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고객이 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은 날마다 시장 경락 가격을 확인해 소비자가 믿을 만한 가격을 책정할 뿐만 아니라 품질과 물량을 스스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중간 도매상이나 농협 개통출하 방식보다 품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있지만 농민이 더 많은 수익을 갖는 구조입니다. 이 온라인 시장을 눈을 뜨면서 다른 다락신장보다 다른 업체보다 지금은 작지만은 우리가 하는 건 작지만 더 엄청 커질 수 있다. 무한대로 커질. 지난 5월 인제군이 외부 전문가를 채용해 마케팅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서서히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농사만 짓고 유통, 출하, 시장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는 농민과 농촌이 생존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무조건 팔아주세요만 했거든요. 이제 상품도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마케팅 전문가가 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생산하도록 저희 업체도 도와주고 농가도 도와주고. 하지만 인제군은 일반 농가에서 도매시장 출하 시 물류 비용의 70%를 지원하는 반면 마케팅 시범사업 참여 농가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택배 포장재나 반품에 따른 추가 비용에 대한 정책 대안이 없는 등 개선 과제도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의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농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농촌 마케팅 시범 사업이 제자리를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추석 연휴를 코로나19 재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강원도와 제주도 관광지에 방역요원 3,200여 명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강원도의 경우 연휴 동안 호텔 예약률이 평균 95%에 달한다며 방역관리가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주요 거점 관광지에 방역 요원을 배치하고 호텔과 콘도, 음식점에 대해 방역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요 관광지에는 무인 매표소를 운영하고 일방 통행을 유도하는 등 이동 동선 조정과 인원 분산에 나섰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그동안 유지 보존 위주로 관리해온 폐교 재산을 적극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농산어촌과 폐광 지역의 인구 감소로 증가하고 있는 폐교 재산을 지역 공익사업이나 주민복지, 소득 증대에 적극 활용하도록 매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는 11곳, 내년 39곳 등 오는 2024년까지 총 119개 폐교에 대해 자치단체나 마을 주민들에게 적극 매각한다는 계획입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대해 고선군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시한 설악산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속초 노학동 설악자생식물원 일대 206만 제곱미터가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대신 고성군 간성읍 흘리와 토성면 도원리 등 88만 제곱미터가 국립공원으로 편입됩니다. 또 인제읍 귀둔리와 기린면 진동리 등 162만 제곱미터도 후보지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대해 고성군과 번영회 등은 일방적인 구역 조정으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발생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자회사이자 저가항공인 진에어가 다음 달 원주공항에 취항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진에어는 다음 달 8일 원주 제주 노선을 하루 2차례 왕복 운항하며 요금도 대한항공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원주 제주 노선 운항을 중단한 데 이어 다음 달 원주공항에서 철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귀향 대신 고가의 선물을 보내는 수요가 늘고 청탁금지법까지 일시적으로 완화되면서 한우가 추석 선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횡성축협은 작년보다 한우값이 20% 오른 가격에도 선물 세트 2만 5천 개가 소진됐고 홈쇼핑에서도 20, 30만 원대 한우 선물 세트 6천 개가 완판됐습니다. 올 추석 한시적으로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고 올해 집중호우와 태풍 피해에 과일 물량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한우 선물 선호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 남대천을 가로질러 홍제동과 회산동을 연결하는 홍제교가 오는 28일 개통됩니다. 강릉시가 지난 2017년부터 245억 원을 들여 길이 161m, 폭 30.8m, 왕복 6차선 규모로 지은 홍제교는 28일 개통식과 함께 시민들에게 개방될 예정입니다. 홍제교가 개통되면 아파트가 밀집돼 교통 혼잡을 겪고 있는 회산동과 내곡동 일대의 통행량이 분산돼 교통체증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가 강원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다음 달 19일 열기로 해 강원도가 레고랜드 사업 등 자료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10월 19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국감을 진행한 뒤 강원지방경찰청으로 자리를 옮겨 국감을 이어갑니다.
이번 국감에서 한기호 국민의힘 강원도당 위원장이 레고랜드 사업에 대한 집중 감사를 추진하자 강원도와 여당 의원들은 지자체 고유 사업을 국정감사로 추진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방어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명절 상여금과 근무 형태 등 비정규직에 대한 명절 차별을 멈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강원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규직이 명절에 받는 상여금은 정규직의 절반도 안 된다며 차별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선물과 근무에도 차별을 받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약속했던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적 금품 차별 금지를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춘천시가 추석 전에 미취학 아동에 대해 1인당 20만 원씩 아동 특별 돌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춘천시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의 출생아 13,500여 명에게 1인당 20만 원씩 총 2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방법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 아동수당 수급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